끝났구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좀 이상하네.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유튜브. 네. 유튜브가 오늘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은 시장일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 조금 힘드네요.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그냥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시장인데, 일단 다들 반갑습니다. 시장 얘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그거예요. 오늘 딱 뭐냐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이제 소외주의 반등, 그냥 이겁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항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려면 트리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트리거라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트리거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SK님, 예, 저거는 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아마 이따가 고객센터에서 설명이 갈 거예요. 이따가 고객센터에서 갈 거고 와우넷하고 제가 이제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저 이제 문자 상품은 제가 10월 27일 날 오픈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두 분인가가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혜택을 드릴 거니까 이따가 참고를 하십시오. 예. 제가 뭐 문자 드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더 좋은 혜택으로 일단 드릴 예정입니다. 좋죠? 예. 전화가 갈 거예요. 예. 와우넷에서 전화 올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 딱 소외주의 반등이에요. 소외주의 반등인데 이제 트리거가 된 부분이 있죠. 뭡니까? 이제 관세죠. 관세가 트리거가 됐어요.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있다. 라는 그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단독 기사가 떴었는데 그 단독 기사가 어떤 소외주 반등의 트리거가 됐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이제 코스피를 보면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게 전차부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 얘네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서 얘네가 이제 전차부대 그 얘네는 공통점이 있죠. 수출 위주의 산업군이죠. 수출 위주의 산업군입니다. 예, 어제 밤에 뜨기는 했습니다. 예. 어제 밤에 뜨긴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뉴스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NXT 8시 시작하면서부터 갭상승이 세게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요 이제 코스피는 이제 수출 위주의 산업군,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이 전기전자가 사실은 반도체죠.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자동차는 횡보했어요. 꽤 정말 오랜 기간 횡보했습니다. 보면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사실 1년 내내 횡보하고 있어요. 1년 내내 횡보하고 있는데 급등을 하죠. 지금 그 이슈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들은 이미 관세를 물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관세를 물고 있고 당연히 이게 이제 결과물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확정이 되게 되면 협상이 즉 마무리가 되면 수혜는 수혜겠죠. 당연히 수혜는 수혜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되죠. 들고 있는 사람이 근데 자동차를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장기 투자 성격으로 들고 있거나 혹은 물려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자동차를 과연 누가 들고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한다면 2차전지 쪽이 훨씬 낫다라고는 봐요. 2차전지. 2차전지 아까보다 더 올랐네. 확실히 2차전지가 예전에 그 영광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냉정히 얘기하면,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밑에서 꿈틀거리는 것만 해도 퍼센테이지가 좀 크기는 합니다, 확실히. 밑에서, 아이고. 올라오는 것만 해도 퍼센테이지가 꽤 크다.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11만 1,000원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는 벌써 30% 올랐어요. 지금 14만원 아닌가? 14만원 선이죠. 14만원 부분이잖아요, 현재. 확실히, 2차전지는 한번 올라가면, 그, 퍼센테이지가 좀 크게는 나온다. 그래서 이게 주봉 보면 이렇잖아요. 잠깐만, 중으로 당겨서. 자,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좀 올랐구나. 인데, 사실 이게 퍼센테이지가 꽤 크긴 크다는 거. 이게 30% 정도의, 양봉이거든요. 이 양봉 하나가. 셉니다. 세요. 저는 이제 2차전지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아,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 있겠죠? 올해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가만히 들고 있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자동차는, LNF 엄청 세네. 다시 얘기를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네. LNF는 고점 뚫었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사실. 실적 시즌. 현재. 이게 체감은 잘 안 되겠지만, 현재가 사실은 실적 시즌인데, 주요 이제, 증권사들 커버가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 이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종목들 중에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제일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통한해시주. 잠깐만요.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 LG 디플이었어요. LG 디스플레이였어요, 원래. 근데, 지금 가장 최근 나온 자료에서는 바뀌어 있어요, 1등이. 얘는 2등으로 밀려났어요. 1등이 어디 있냐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거 되게 특이하죠? 1등이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2등으로 밀려나긴 했어요. 원래는 LG 디스플레이였어요. 한번 이제 과거로 좀 가서 생각을 해보면 한 3개월 전이었나? 예,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은 2차전지 주도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3개월 전에. 얘가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주가가 아마 이제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저거예요. 어디 갔냐? 픽을 잠시만요. 왜 안 켜져? 잠깐만요. 오늘 왜 이렇게 유튜브가 버벅이지? 자, 이게 이제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요게.
그 전까지는 바닥에서 2차전지 올라오네 였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네 하다가 얘가 실적이 서플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튄 겁니다. 한번 튄 건데 그러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더 좀 명분이라는 게 확실히 생겼어요. 명분이라는 게. 이제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됐구나. 지난 2분기가 딱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의 빌미도 있었어요. 2차전지 조정의 빌미는 사실은 LNF였어요. LNF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급락을 이렇게 하면서 2차전지가 한 2달을 쉰 거란 말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LNF도 지금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하잖아요. LNF는 지금 위에 그 2달 전 고점을 뚫었어요. 오늘부로 2달 그 전에 기록했던 고점을 오늘부로 뚫어버렸습니다. 확실히 이게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바닥에서 노는 섹터나 종목들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점이 한번 움직여서 올라올 때 이 폭이 커요, 레인지가. 이거는 비단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섹터나 다른 개별주들도 다 똑같은 현상을 보이거든요. 한번 움직이는 게 어렵지, 움직이면은 폭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온다 라는 거죠.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나 이제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는 섹터나 이런 것들은 그 모습을 오늘 2차전지가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진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사실 그것보다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겠죠. 아무래도 보면 우리가 주요 섹터로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오늘은 아무튼 2차전지와 자동차의 날입니다. 지금 2차전지가 자동차의 날인데, 2차전지나 혹은 자동차 종목이 있으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2차전지 혹은 자동차 종목들이 있는 종목,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2차전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들고 있어요. 많다. 다 들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오늘. 기분 좋으시겠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너무 물려있으신 분들도,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내가 이제 예를 들면 2차전지 뭐 특정 종목을 올렸는데, 이렇게요. 마이너스 70%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70%예요.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300만원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 300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지? 한 600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 2배 올라오면 마이너스 40%가 되겠죠? 네, 되겠죠? 아니, 이게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40만 돼도 사실은 뭐 100%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어쨌든 다행인 일 아닌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얘는 꼭 플러스가 될 때까지는 그냥 기분이 나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회복이 좀 되면 좋죠. 회복이 좀 되면 좋은 거잖아요. 얘 왜 드리냐면, 2차전지를 이렇게 이제 크게 물리신 분들이 혹시 이게 본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막연하게?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파동이 진행이 돼서 기왕이면 그 고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고점을 알 수는 없는데 부분이라도 매도를 하셔야죠. 부분이라도. 지금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이긴 한데, 근데 이제 또 막상 올라오는 걸 보니까 올라올 땐 진짜 세게 올라오기는 해요. 2차전지라는 게. 2차전지라는 게. 자, 평단을 낮추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춘다?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비중이에요. 너무 추매를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비중이 세질 수가 있겠죠. 세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그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 성향이 중요해요. 각자 본인 성향 이 중요한데, 너무 제 성향은 어떠냐면 너무 한쪽 비중 세는 거를 그렇게 추구하진 않아요. 저는 각자 본인 성향의 문제인데, 비중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고려를 해야 된다. 비중에 대해선 각자 컨트롤을 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추매를 해야 될 자리인데 비중이 내 기준에선 너무 높아. 그러면 저는 추매를 안 하는 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좀 추매를 해도 비중이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아. 그러면 추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영역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다? 비중이다. 결론, 이게 뭐 말이 길지만 추매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건 비중.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비중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추매를 뭐 비단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로 이럴 일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비중만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추매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굳이 추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추매를 안 한 사람은 이 위에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돼도 전 다행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나머지 요 모자른 요 마이너스 40%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에서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자라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걸 겁니다. 기존 주도주 섹터가 뭐였죠? 반도체, 로봇 시장.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세게 움직였던 게 요거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두 달간. 기존 주도 섹터. 오늘 소외 섹터 반등. 사실 2차전지는 이번 주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이미. 그리고 자동차는 오늘 처음 움직였고, 그렇죠? 오늘 조정이기는 한데 주도 sek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이제 다크호스로 볼 수 있는 섹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예요. 뭐 그 밖에 섹터들, 여러 섹터들이 있겠지만 이제 굵직굵직하게 생각나는 이런 것들 정도가 저는 일단 좀 이야기를 제가 드려볼 수 있는 섹터들인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사실 화장품도 좀 소외가 많이 되는 섹터인데 오늘 좀 반등을 하네. 와, 세비캠 급등했구나. 세비캠이 급등을 했네. 이거 아까 보합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랐냐. 야, 이거 유튜브 방송 준비하는 동안 급등했구나. 세비캠. 자, 근데 있는 그대로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반도체 로봇이 이게 오늘 로봇주 혹시 보셨어요? 로봇주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로봇주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초반 출발이. 근데 하락을 처음에 만든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하락을 처음에 만든 종목이 뭐냐면 얘예요. KNR 시스템이
제가 그거 실시간으로 봤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이거 1분 봉입니다. 시작하자마자 10%를 빼버렸어요. 차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 말은. 차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의 시장에서 뭐가 좋았냐면요. 오늘 시간에서 로봇하고 자동차가 좋았어요. 자, 자동차는 이제 관세 그 유수 때문에 시간에 좋았던 거고, 로봇은 어제 마지막까지도 제일 강했던 섹터거든요. 요거 두 섹터만 거의 시간에 움직였다고요. 당연히 로봇도 출발이 되게 좋았는데, 출발하자마자 이제 KNR 시스템은 어제 이제 급등한 주식이잖아요. 어제 상한가 갔던 주식이잖아요. 이런 것들 차익 나오면서, 이런 것들 차익이 나오면서 그 전반적으로 약간 그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근데 또 하필 오늘 시장의 성격이 소외주가 올라오는 시장이네. 로봇은 그래도 나름 최근에 주도 섹터였는데, 그러니까 물량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이나 어떤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물량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로봇이 끝났다?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로봇이 끝났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감히. 그리고 추세 측면에서 봐도 반도체와 로봇 같은 경우 지금 하루 이틀 빠진다고 추세가 이게 깨지겠습니까? 이거 반도체와 로봇이 뭐 하루 이틀 빠진다고 추세가 바뀔까요? 뭐예요? 누가 바람을 폈습니까? 저거는 또 야, 반도체와 로봇이 아무튼 조정을 하루 이틀 받는다고 이게 추세가 깨지겠냐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이제 로봇주 보면서, 아침에 이제 로봇주를 좀, 저 역시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딱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어제 상갔던 KNR 시스템을 갑자기 하락 VR을 만들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서 우후죽순 차익 매물이 나온 건데, 그거는 그냥 투심에 따라 그렇게 흔들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저것 때문에 로봇은 끝났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로봇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 드릴 것 같고, 하물며 반도체가 과연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너무 좀 그렇죠? 반도체 종목들 지금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11선 위에 있어요. 최근에 올라갔던 반도체 종목들. 이게 이제 빠진다고, 이게 끝났나 아닌가 막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입장은 따라가다가, 따라서 사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 사는 사람들,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따라 살 때는, 따라가면서 매수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손절가를 더더욱 엄수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면서 매수를 할 때는 말 그대로 단기로 과열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라 추세가 안 깨져도 하락 퍼센테이지가 좀 커져요. 추세 하단까지만 조정받아도 마이너스 막 30% 이래요. 이거 못 버텨요. 이거 못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손절가를 어쩔 수 없이 타이트하게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인버스는 진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유동성 장의 어떤 하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유동성 장의 대표적인 특징이 주도 섹터가 쉰다고 다른 sek터가 같이 쉬지 않아요. 주도 섹터가 쉬면 다른 섹터로 매기가 어느 정도 이전이 돼요. 이걸 우리가 순환매라고 하죠. 섹터 순환매.
일반적인 시장은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주도 섹터가 빠지잖아? 주도 섹터가 빠지면 다른 섹터는 더 빠져요. 그래서 주도 섹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땐 더 세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덜 빠지고, 내려갈 땐 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갈 땐 세게 가고, 내려갈 땐 근데 지금 어때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소위 섹터라고 불리는 2차전지 자동차 오늘 강하지 않습니까? 그쵸? 매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전되고 있잖아요. 섹터 순환매가 발생되잖아요. 주도 섹터도 어떻게 맨날 가겠어요? 당연히 쉴 때가 있겠지만 얘네가 쉴 때 같이 안 쉰다니까요. 지금 시장이 약간 전형적인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 유리진님도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그 포켓몬 주신 분 맞죠? 맞나? 그 포켓몬 저희 아기가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뭐냐면 인버스는 하면 안 돼요. 예, 인버스는 그냥 하면 안 되는 정도의 하면 안 됩니다. 유동성 장에서 인버스 진짜 안 돼요. 유동성 시장은 확실히 무서워요. 제가 시장 보면 볼수록 약간 살 떨리게 지수 올라가지 않아요, 진짜? 약간 살 떨리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유동성 장이 좀 그래요. 제가 이걸 파생해서 한번 당해봐서 제가 그래서 자꾸 구구절절하게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인버스 하지 마라 자꾸 얘기를 했던 게 저도 이런 시장에 한번 당해봐서 제가 억 단위 잃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많이 좋아지긴 했죠. 맞아요. 야, 이쯤 되면 빠지겠는데? 야, 이쯤 되면 다운 거 같은데 또 가요. 음봉이 하나 나왔어. 아, 이제 좀 이제 조정 시작이구나. 아니, 또 가요. 조정이 나왔어. 아, 그 최소 며칠은 조정을 받겠지? 아, 다음날 바로 반등해요. 이게 전형적인 유동성 장의 특징이다. 지금 시장의 성격을 유동성 시장으로 이해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동성 시장이라는 걸 인정을 했다면 절대 인버스 같은 건 얼씬도 못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지 못했으면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진짜 세요. 전 이걸 감안하면서 보는데도 세요. 지수만 보면 지수가 뭐 이렇게 세. 저는 이번 유동성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동성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보통 한 1년 단위로 들어와요. 지금 이번에 유동성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5월부터 들어왔죠. 아이고 왜 이래. 5월부터 유동성이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내년 5월까지는 그래도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가 고점일지 2분기가 고점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조정도 세게 받긴 할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게 오래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어제
어제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그 반도체 아저씨랑 또 만났거든요. 어제 밤에. 뭐 주식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는데 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서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유동성 시장이다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은가에 대한 얘기. 저는 내년 상반기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듯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좀 얘기를 했고, 반도체 아저씨는 1분기 얘기하더라고요. 내년 1분기. 그래서 형 좀만 더 쓰라고. 1분기면 너무 짧은데 한 상반기까지 보자고 했더니 이 형은 이제 1분기 생각을 하고 있긴 하다. 근데 이제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애초에 이번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인데, 돈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사실 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맞죠? 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긴 하죠,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가 흔들리긴 했는데 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았나요? 비트코인이라고 할까요? 아, 부동산은 좀 빠져야 될 텐데. 부동산은 좀 빠져야 될 텐데. 반도체 아저씨가 누구냐고요? 아직 소문이 안 났구나. 이경환 대표가 반도체 아저씨 아니에요? 맨날 반도체 얘기하는 아저씨. 영화 배우를 닮았어요? 영화 배우 안 닮. 영화 배우를 닮았나?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주식도 올라가잖아요. 주식. 실제로 예탁금은 계속 늘고 있고, 금리를 인하하는 초입에 있고, 잠깐만, 이제 나도 이 종목 나도 좀 보자. 2차원지가 뭐 어떻게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LNF 16%, 세비캠 18%. 저 두 개가 많이 올랐구나. 에코프로 BM도 10%. 14만원 갔었네, 오늘. 14만 500원. 에코프로 BM 샀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다,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지금은 이제 대유동성의 시기인데 모든 에코티 자산들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자산 이동까지 벌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게 현 정부의 스탠스가 뭐예요?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부동산 자기네들이 가격 낮추겠다. 자본시장 올라가게끔 해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정부 정책까지 밀어주고 있어. 정부 정책 플러스 유동성인데 감히 여기서 어떻게 하방을 봅니까? 너무 좀 올라갔다 싶을 때가 당연히 있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쉬어야지. 어떻게 하방을 봅니까? 그 하방, 작은 하방, 그 한 토막 먹으려다가 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하방은 보지 마세요. 그래서 괜히 조금 그거 먹으려고 인버스 들어갔다가 자, 저는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쵸? 부동산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부동산 좀 떨어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예전에 제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해도 성실하게만 살아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세대였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만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을 해야 되냐는 거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게 이제 또 너무 급락을 해버리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참 큰 문제긴 해요. 보세요. 아니 기성세대들은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뒷세대들은 어떻게 이걸 사요? 못 사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투자의 시대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코인도 하고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아무튼 이게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문제가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막 코인하고 배팅을 막 하는데 그러다가 돈을 날려. 빚더미에 올라앉아. 그랬더만 또 정부에서 그 빚을 또 탕감해줘. 야씨, 이거는 이 순환 자체가 너무 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전 진짜 부동산을 잘 몰라서 제가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건 많이 선 넘는 행위기는 한데 사실은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저런 거 관련돼서. 근데 제가 이 얘기 지금 왜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지금 부동산 핵심 노른자 지역은 더 올라간다. 아니 나라에서 부동산을 좀 안정화시키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도 막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의지예요. 의지가 중요하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예요. 정부의 의지는 어떻냐. 이거를 되게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든든한 뒷배기는 해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의지가 없다고요. 이게 의지 말고 다른 단어 없나? 의지가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정부의 대외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대외 스탠스. 의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를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의지가 있는지. 적어도 외부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스탠스는 명확하잖아요. 이제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걸 믿는 게 맞죠. 당연히.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이런 이제 약간 정책, 정부 이런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정치적으로 얘기가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는 되게 든든한 뒷배다. 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섹터 얘기 잠깐 가면 주도 섹터 조정받을 때 사자. 아니다. 수익 섹터 반등 따라가자. 여러분들은 1번의 스탠스세요? 2번의 스탠스세요?
여러분들. 주도 섹터 조정받을 때 사자. 소외 섹터 반등 그냥 따라가자. 1.5 1이 많기는 하네요, 여러분들. 이도 좀 간간히 계시고. 이거는 정답은 없거든요. 뭐 정답이 없는 질문을 제가 왜 했냐면, 저는 1.5라고 사실 생각하는 입장이라 항상 고민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차피. 근데 좀 쉬운 거는 1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기에 조금 쉬운 영역은 1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발빠르게 하고 좀 다이내믹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2번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면 뭐 1.5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저는 그게 오히려 제일 정답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양쪽을 다 생각을 사실은 해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 성향이나 자기 어떤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벌써. 뭐냐면, 반도체 로봇 끝났나요? 인재 주도주는 2차전지인가요? 부터 시작을 해서, 2차전지 사야 되는데. 반도체 로봇, 특히 로봇 끝난 것 같은데. 벌써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게 매일매일 내 주식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장이 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정답이에요, 사실. 둘 다 정답이고, 더 쉬운 건 1번이다. 주도 섹터는 사실 반도체 로봇이 맞아요, 여전히. 반도체 로봇이 맞고, 그 중에서도 뭐 반도체가 제일 주도하는 섹터이고,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내기 좀 화끈하게 내기 좋은 섹터는 바이오랑 로봇이죠. 사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얘기도 많이 했지만, 2차전지 바이오, 얘네가 힘을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죠?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갈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2차전지 바이오가 엄청 세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차전지 바이오. 쟤네 두 개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코스닥 많이 올라오겠죠. 그쵸?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장은 차라리 주식에는 좀 물려도 돼요. 네. 물려도 되고, 제가 지금 시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물려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다 되는데 내가 처음에 정해놓은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종목을 샀을 때 그 기준이 이탈됐을 때는 대응을 하셔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조금 물려도 결국 올라올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왕이면 일단 1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하방을 보면 안 돼요. 상방만 봐야 돼요. 하방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하방은 보지 마시고 상방만 봐야 돼요. 상방만 봐야 돼요. 데이 트레이딩 각자 정해놓은 손절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손절가 세워놓고 지켜야죠. 근데 리딩. 근데 이제 좀 들고 가려는 주식들? 좀 들고 가세요, 진득히. 네. 웬만해서는 들고 가세요. 인버스 사느니 그냥 몰려서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지금 시장. 하방 어설프게 보느니 몰려서 들고 가는 게 낫다고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아셨으면 5번 한번 쳐보십시오. 인버스 물리느니 주식 물리는 게 나아요. 아셨죠? 인버스 물리느니 주식에 물리십시오, 차라리. 인버스에 물리느니 주식에 물리십시오. 어설프게 상방하방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방만 보세요. 종목도 좀 봅시다. 사실 제가 지금 벌써 46분, 5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사실 얘기할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딱 그거잖아요. 주도주 쉬면서 소외주 반등하는 게 다잖아요, 오늘. 근데 이제 소외주가 반등을 할 때, 자동차는 저는 왠지 따라가기가 좀 껄끄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2차 전지는 그래도 비벼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그나마, 매매할 거리들이 좀 있어는 보인다. 개발주, 2차전지 개발주 중에선 전 윤성 FLC 이런 것도 좋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딱딱 지켜주는 패턴이 사실은 매매하기는 편해요. 이 추세잖아요, 이 추세. 이 추세를 지금 딱딱딱 지켜주는 거잖아요. 여기 저점 나왔고, 여기 저점 나왔고, 여기 저점 나왔고. 이제 여기 241선이고, 앞에 고점이네요. 여기 돌파 시도하고 있네. 편하지 않나, 이런 거. 주가 이거 길게 보면 아찔하더라고요. 이렇게 야 26만 8,500원에서 지금 35,000원이 돼 있어요. 야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지긴 했어요. 이런 거. 이게 주봉입니다. 와 진짜 열토막 났어요. 열토막 반토막이 아니라 열토막이 났어요. 열토막.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고유의 매력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 같아요. 이런 게. 왜냐면 2차 전지 섹터의 매력은 뭐냐? 물려있는 사람은 고통스럽겠지만 사실은 열토막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치면 열토막이 났단 말이죠. 이게 8토막까지만 올라와도요. 8토막까지만 올라와도 사실 더블 먹는 거 아니에요? 아홉 토막까지만 올라도 더블인가? 여튼 이게 그 많이 빠진 섹터나 종목의 장점이 일 거죠. 이제 위에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밑에서 들어가려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빠진 거에 비하면 얼마 오르지도 않았지만 어느새 더블. 이런 게 많죠.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좀 개별주라서 그렇긴 한데 아예 그냥 대표주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사실은 8만원부터 올라왔거든요. 8만원부터 올라왔는데 지금 거의 14만원이죠.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사실 얘 16만원만 가도 2배예요. 바닥에서 2배 올라온 거라고요. 16만원만 가도 바닥 더블이라고요. 근데 주봉상 보면 이게 뭐 간의 기별이라도 갑니까? 58만원에서 빠졌는데 16만원 58만원부터 빠져서 지금 16만원이다. 야씨 너무 많이 빠졌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바닥에선 그래도 한 2배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2차전지 섹터의 고유의 지금 매력이에요. 제가 2차전지만의 매력이라고 몇 번 언급을 했을 텐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꿈틀해도 2배는 갈 수가 있다라는 게 매력이죠. 자, 종목도 한번 볼까요? 금양그린파워 이거는 오늘 아침부터 셌었어요. 그 NXT 거기서부터 셌었고 ESS 이것도 좋죠. 좋죠. 아, 이거 한번 갈만한데 얘도 참 못 가네. 금양그린파워 참 못 가. 한중 NCS 잠깐만 뭐 하나가 들어왔겠는데 오케이 예,
잠깐만 말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뭐 하나가 사져가지고 뭐 하나가 사져서 보고 있었어요. 잠깐만. 뭐 하나가 사졌어. 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조정받을 때 사느냐, 그냥 막 바닥바닥 따라가느냐, 이런 건데, 저는 지금 아무튼 1번은 하려고 하나 주문 넣어놓은 게 있는데 방금 막 사졌어요. 그래서 알림이 떠가지고 제가 회원분들하고 방금 사줬어요. 그래요. 아이고, 11시네요. 코스닥은 보합이죠, 지금. 이것도 장이 참 희한하다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 센데, 코스닥이 보합이야. 2차전지가 이렇게 센데.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이오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못 가면, 코스닥 절대 못 가요. 반대로,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는 필연으로 가야 돼요. 지금 바이오가 다 지수 내리고 있네.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캠, ABL, 티슈진 다 바이오죠? 네. 다 바이오인데 2차전지가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걸로 커버 치는데 좀 버거워하네요. 좀 커버가 안 쳐지네. 제가 화장품 언제 본다고 했죠? 화장품 언제 본다고 했죠?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화장품 언제 본다고 했습니까? 화장품 네, 실적 발표 이후 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볼 거라고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아, 야, 근데 키스트 좀 이상하다. 이거 왜 맨날 올라가요? 이거 엊그저께도 좀 이상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요새 맨날 올라가요. 키스트 이상하죠? 이 섹터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데. 네, 제가 원픽도 얘기했잖아요. 달바 글로벌. 딸바 아닙니다. 딸바는 그 주시의 그 딸기 바나나 주스. 달바 글로벌. 승무원 미스트죠? 전 이거 사고 싶다니까요. 문제는 차트 보면 사기 싫게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 이번에 실적이 얼마나 좀 이럴까?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있고, 여튼 전 이번 실적 나오고 나면 상황을 한번 볼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번 실적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키스트가 아무튼 요즘 좀 이상하긴 해요. 이게 혼자 올라가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검색기에 걸렸었거든요. 왜 얘는 왜 올라가지? 이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혼자 올라가고 있네. 이상하네요. 시진핑하고 어떤 얘기가 잘 되면 뭐가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알령에 대한 해제. 근데 이제 이런 외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슈는 사실 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는 건 그냥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심플하게 화장품은 실적 발표 이후에 보자. 엔터주가 지금 약간은 소외가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진짜 엔터주가 안 좋아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엔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터주만큼 글로벌리하게 먹힐 수 있는 섹터가 예? 그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내용이 내용이 좋아도 시장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예요. 엔터주는 사실 그 전에 계속 괜찮았잖아요. 쉬는 겁니다. 더 좋은 게 나타났으니까. 그 더 좋은 게 뭐야? AI 내러티브가 지금은 훨씬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쉬는 거예요. 뭐 저게 너무 나빠서 이거 아니에요. 야, 얘도 10% 올렸네. 에코프로 버티. 차트 무너졌던 것들도 오늘 다 급등하네. 무너졌던 것들도. LLF, 와, LLF 16%. 전 지금 2차 전지가 없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까 그 1번 치신 그 수많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전 2차 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2차 전지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이러면은 사실 별로 할 게 없는 시장인데, 그래도, 기존에 제가 좋게 보던 종목 중에 오늘 좀 괜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하나 추가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차 전지가 없다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 2차 전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고유의 그 매력이 정말 무시 못하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빠져서 한 파동만 세게 나와도 따블이 간다라는 그게 되게 매력인 거거든요. 2차 전지의 제일 큰 매력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에코프로빔이 어쨌든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제일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장사 1등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든든하죠. 어떻게 보면 그 섹터 입장에서는. 2번? 2번이 뭐죠? 2번? 아니 아까 제가 이제 물어본 건 그거잖아요.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1번 초월했더만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1번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엄청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죠. 2차 전지 기본적으로. 반도체도 아마 제가 물어보면 비슷하게 나올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2차 전지랑 반도체는 대부분 다 그래도 한두 개씩은 들고 계시더라고요. 2차 전지랑 반도체 소부장은 둘 다 없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둘 다 없는 사람은 진짜 찾기 어렵고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다 들고 계시는 대표적인 섹터죠. 2차 전지와 반도체. 11시네. 키리스트 뭐 이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매각 같습니다. 왜냐면 SM이 대주주잖아요. 예전부터 매각 할 거다라는 루머가 많았던 회사라. 근데 혼자 이렇게 올라간다 이상하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이 섹터는 지금 꿈쩍을 안 하는데 혼자 이렇게 올라간다? 이슈가 있겠죠. 이거. 루머스. 이런 거 많이 내려왔구나 다들. 디어유. 디어유도 많이 내려왔네요. 고점에서는 많이 내려왔네. 엔터주를 아예 최근에 안 봤어가지고 엔터주도 은근히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꽤 있네요. 자, 아예 안 보고 있었거든요. 경력 남북경협. 남북경협은 이거 언제 가려나? 한번 가긴 할 텐데, 저런 거는. 저건 정책 이슈가 확실해서. 단모티. 바닥은 바닥이 저런 것도.
자, 코스닥은 이 와중에 마이너스를 보이네요. 오늘은 2차전지 자동차 들고 있으신 분들 말고는 오히려 그 조정을 받거나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쪽으로 매기가 일단 단기에 쏠려버려가지고 지수는 방송 되고 있나요? 오늘 유튜브 왜 이러죠? 프리즘도 이상하고 됐다 안 됐다 막 이러는 것 같네. 뭐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별 재미가 없는 시장이 오늘입니다, 사실. 근데 지수가 이게 하락이 나올 만한 뭐가 없어요. 지금 보면. 제가 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갭이 발생을 하잖아요. 갭이 발생을 했죠. 이 갭을 메꿀 거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갭은 메꾸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꿀 거기 때문에 지수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논리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뭘 간과하고 있는 거냐면 역시나 대전제는 이게 대유동성 장에서는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거 살포시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 얼마나 많은데 이런 논리로 아마 차트쟁이 소위 말하는 차트쟁이들은 딱 이 논리 여기까지 언젠간 한번 빠질 거야 언젠간 여기까지 갭은 메꿔야 돼 그래도 갭은 메꿔야지 근데 진짜 센 종목들은요 이런 갭 안 메꿔요 이런 갭 안 메꾼다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책 찾아보시면 상승갭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상승갭은 안 메꿔요 여러분 안 메꾼다고요 아주 나중에 메꿉니다 아주 나중에 메꿔요 당장 안 메꾼다고요 그러면 이런 갭을 메꾼다라는 거는 그냥 그 기본 어떤 베이스인 거고 갭을 메꾸기 위해서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좀 기본 시나리오인 거고 시장이 진짜 강하다라면 이런 거 안 메꿔요 나중에 더 위에서 갭 만들고 그 정도는 메꾸겠지 자꾸 이제 사람들이 지금 오류에 빠지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고요.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세요. 수급을 보시면 오늘 이제 외국인이 1,500계약 사는데 제가 어젠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수급이 되게 좋았어요. 어제 수급이 사실은 어제가 되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어제 올라왔잖아요. 이게 엄청 센 겁니다. 실제 어제 시작하자마자 매수 사인이 한 번 더 뜨죠. 제가 이때 얘기했을 겁니다. 매수 사인 뜨고 이때 매수 사인이 뜬 이유는 N자로 돌렸기 때문에 매수 사인이 떴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은 나오기 되게 어려웠다. 시장 참 세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이때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제가 오후에 유튜브를 안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하나오션 얘기 나오면서 빠졌지만 사실 별 이슈 아니고 좀 과한 반응인 거고 구도상 매수 사인이 한 번 더 뜰 거다. 매도 사인 나오기 어렵다. 갭 상승이든 갭 하락이든 양봉 뜨면 무조건 매수. 매수 사인 또 뜬 겁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웹더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웹더독. 이거 들어보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웹더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네요. 웹더독.
이건 우리나라 시장 약간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웹도둑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커요. 근데 선물은 레버리지 시장이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레버리지 시장이죠. 어떤 돌발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돌발이란 단어처럼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지 수요가 이런 데서 들어오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야 작은 금액으로 샀다 팔았다는 거 입장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큰 금액을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1조를 샀다가 다음날 1조를 팔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 현물보다 선물 시장이 더 커버려가지고, 더 커서 이런 웹도둑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선물이 먼저 움직이고, 현물이 주식입니다. 반응.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최근 국내 증시는 달랐어요. 평소랑은. 최근 국내 증시는 현물이 땡겼어요. 현물이 땡기고 선물이 뒤따라가는 형태였어요. 최근 증시는.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서 현물, 주식을 땡기고, 선물은 거기에 맞춰서 좀 뒤따라가는 정도? 그리고 조금 과하다 싶으면 해치 정도 거는 형태? 약간 이랬다고요. 근데 어제 달랐어요. 어제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어제 수급이 어땠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나마 마지막에 많이 판 거예요. 장중에 거의 10,000개 가까이 갔었어요. 막판에 이제 단기 차익 물량 나온 거고, 한 6,000개 가까이로 끝났죠. 근데 저게 하루 종일, 오늘 장도 약간 그렇지만, 미결제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미결제를 계속 늘리면서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어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외국인이 사면서 이렇게 올린 거라고요, 선물을. 그리고 이거 선물을 올리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제가 가끔 드린 얘기긴 한데, 외국인이 선물을 사거나 파는 그 추세가 강하잖아요. 요 기관 중에 요 금투가 주식을 사는 요거 있죠. 여기 이제 맞물립니다, 원래. 정확한 요거랑 요거죠.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금융투자가 주식을 사고요.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금융투자가 주식을 팔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제 외국인이 선물을 사서 어제 기관 수급이 좋았어요. 증시는 어제 코스 P 이게 어제잖아요. 금투가 5천억을 샀죠. 야, 금융투자가 시장을 좋게 봐서 샀나? 아, 이게 아니라 외국인이 선물 사서 산 거예요. 그래서 어제만큼은 평소에 되게 자주 보던 모습이고, 예전에 자주 보던 증시였어요. 어떤 증시? 외국인이 선물로 먼저 땡기고, 외국인이 선물을 먼저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금융투자가 주식을 사면서 현물이 반응하는, 딱 어제가 이 증시였어요. 그럼 왜 평소와 다르게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까? 이유가, 그렇지. 저런 게 이제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 제가 저번에 이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이때, 이게 추석 연휴 다음 날인가 그럴 거예요. 추석 끝나자마자. 이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한번 조정 나올 것 같다. 이유는 수급 때문이고, 다음 주 초반에 조정이 아무튼 한번 나올 것 같다. 근데 참 주말에 갑자기 이상한 악재가 나온 거예요. 트럼프 악재가 나온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연휴 끝나자마자 첫 거래일날 제가 맨날 상승한다 전형적인 상승론자지만 제가 이날은 이제 그런 주의사항을 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말에 악재가 나와서 개파락이 팍 나와버렸어요. 그 제가 근거로 든 게 뭐예요? 콜옵션 아니었나요? 근거로 든 게 제가 콜옵션이었어요. 보시면 콜옵션인데 패닉 바잉이 일어났다. 뭐 개인의 패닉 바잉과 외국인의 매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요 날이었어요. 10월 10일. 그렇죠. 추석 끝나고만. 요 수급을 좀 체크는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요거 때문에 나는 장이 한 번은 밀릴 것 같다. 그리고 13일날 개파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수급이 언제부터 바뀌었죠? 요 14일부터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요 14일부터. 14일부터 수급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어제고 15일이. 참 공교롭게 파생해서 요런 이제 현상이 좀 있다가 여건 단기로 좀 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한번 있다가 그게 정상화 되자마자 어제 바로 이제 선물이 예전과 같은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봐야겠다. 여러분들 결국 종목이 이런 얘기 해봐야 종목의 의미가 있죠. 한번 봅시다. 쭉 종목들 한번 쭉 돌려볼게요. 저 시총 상위 야 진짜 하이닉스 미쳤다. 5% 올랐어. 신고가네. 하이닉스가 진짜 미쳤네요. 하이닉스가 미쳤어요. 삼성전자도 신고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차트 볼 때 이거 보지 말라고 했죠. KRX만 보세요. 여러분 꼭 아셨죠? 차트 볼 때 KRX를 보십시오. 차트 볼 때 통합 아닙니다. 통합 아니에요. NXT도 아닙니다. KRX만 보세요. 아셨죠? 통합으로 보지 마세요. 이걸로만 보세요. 통합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통합으로 바꿔볼까요? 통합. 이런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통합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간에 의해서 4주로 하한가였거든요. 이런 거 봐야 돼요. 아, 장대 양봉이네, 오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장대 양봉이 섰어요. 하한가에 출발해서 그러니까 지금 통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KRX로 봐야 되나? NXT로 봐야 되나? 아이씨, 몰라. 둘 다 합한 게 통합이 좋은 거겠지. 의외로 통합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통합 보시면 안 됩니다. 매매는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매매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넣어줘요. 유리하게. 시장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NXT도 있고, KRX도 있는데, 차트 볼 때 그 통합의 개념으로 SOR인가 뭐 아무튼 있어요. 저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튼 매매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쏴줘요. 그냥 넣으면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이게 편하시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근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게 움직임이 컸지? 왜 또 안 나와? 웹툰 엔터.
웹투렌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이게 미국이에요. 이 호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갭이 크게 얘네도 갭 발생하죠. 근데 미국 시장 아시다시피 시간의 거래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미국 시장 여러분 볼 때 시간의 거래 포함해서 차트 보십니까 설마? 그렇게 나오는데도 있기한 하겠지만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시간 외는 시간 외인 거지 그거를 왜 포함을 시키냐고요. 말이 안 되지. 시간 외는 시간 외인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NXT가 뭔데요. 시간의 거래를 NXT라는 거래소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왜 차트에 녹여서 보냐고요. 보지 마세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아직도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걸 봐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도 오늘 봤었기 때문에 야 이거 통합으로 차트 보는 사람은 좀 이상하겠다.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KRX로만 보십시오. KRX로 보면 깔끔하잖아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쓸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미리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신고가 쓸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알테오젠도 신고가가 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내주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주 가지고. 네. 나이백 급등하네. 종목도 좀 마지막에 조금만 더 보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따가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제 개인 유튜브를 잠깐 할 겁니다. 잠깐 할 거고 혹시 얘기했던 종목도 해볼까? 근데 이제 나이백 같은 게 확실히 가면 진짜 무섭게 가죠? 거의 더블 다 왔네. 오늘 장이 이게 어려워요. 지금 저희가 관심있게 얘기했던 종목들 오늘 대다수가 다 빠지잖아요. 딱 그냥 이런 장입니다. 그쵸? 보니까 매매했던 것들도 예전에 매매했던 것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좀 올라간 게 있네. 프로버티 세비캠 아이고 시장이 어렵다 오늘. 어려워. 소리가 웅얼웅얼해요. 죄송합니다. 수익이 3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차량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세다 근데 오늘 진짜. 확실히 자동차는 조금 고점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오히려 더 힘이 있네요. 확실히 세네요. 세. 와 진짜 세다. LNF에 10만원 넘겠는데. 얘도 너무 많이 빠졌어. 오늘 좀 장이 좀 찌글찌글합니다. 2차전지만 올라가고 조선주 조선주는 진짜 나쁘진 않은데 딱 저희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제일 좋구나.
저희가 얘기했던 시나리오 조금 조정이 길어질 것 같다. 그 조정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빠진다는 의미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길어진다. 쉬는 게. 전 조선은 더 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조선 섹터도 결국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카본 같은 거 보면 또 신고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두 종목씩 계속 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 와중에도. 이 섹터 그냥 섣부르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2달 전이었나가 너무 과열이었던 거지. 1달 전, 2달 전에가 너무 말이 안 됐었던 거일 뿐인 거지. 이 섹터가 죽은 건 전 아니라고는 봐요. 근데 조선도 이제 슬 봐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저도 언제 봐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조선. 지금은 조선이 없거든요, 저도. 언제 봐야 되나. 리가캠은 당연히 신고가 가지 않겠습니까? 알테오젠도 가고, 리가캠도 가고, ABL 바이오도 갈 겁니다. 차트는 이래 보이지만 갈 겁니다. 그래야 코스닥이 가니까. 아, 한스바이오 세네. 한스바이오. 오늘 바이오가 좀 조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는 이렇게 누릴 때 봐야 돼요, 여러분. 누릴 때.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마시고 눌릴 때 보세요, 바이오. 오늘 에이프릴도 많이 빠지네. 6.7%네.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말고 눌릴 때 보라고요. 눌릴 때 보라고. Y바이오로직스 얘는 많이는 안 빠졌네. 눌릴 때 봐야 돼요. 보로노이는 이번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차트만 보면은 이것도 봐야 되는 자리인데, 주말에 학회 일정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게 부담이어서 지금은 안 봐요. 그 일정이 끝나고 나면 볼 생각입니다. 보로노이. 오름테라. 오름테라도 살짝 고점이 낮아지긴 했구나. 근데 아무튼 눌릴 때 봐야 돼요. 올라갈 때 보지 마시고. 전 바이오 오늘 사고 싶은데요. 저는 바이오를 오늘 사고 싶어요, 사실. 오늘 바이오 좀 많이 빠지네. 전 바이오 오늘 사고 싶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2차전지도 종목이 많으니까 2차전지에서 그냥 단타 치든가. 저는 산다면 바이오를 오늘 사고 싶네요. 방산도 확 쉬어버리네. 원전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나이백, 나이백. 부럽네요, 나이백.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이때 얘기한 것 같다. 그쵸. 어제 또 강했던 게 통신장비였죠. 오늘 이수페타만 좋네. 이수페타 이런 거 좋습니다. 이수페타 좋아요. IT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오늘 또 종목들이 반응하는 것들도 있네.
A 찍는데 이것도 좀 좋아 보인다. 신규 상장주 볼까요? 신규 상장주. 아, 로킷은 뭡니까? 진짜 로킷이네. 엄청 올랐네요, 오늘. 오가노이드. 이것도 좋네요, 근데. 오늘은 율초노학도 올라오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소외주의 반등. 그 대표주자가 2차전지. 거래소에서는 자동차. 근데 거래소는 자동차만 가는 게 아니라 IT도 좋아, 거래소는.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신고가입니다. 둘 다 신고가예요. 지수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까지, 2차전지 오늘 급반등하지, 자동차 급반등하지, 이러면 어떻게 거래소가 빠지겠습니까? 단, 바이오가 오늘 조정을 받아서 코스닥은 좀 약하거든요? 그럼 저는 거꾸로 오늘 같은 날 바이오를 사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 지금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고, 그게 싫다면 그냥 2차전지나 이런 오늘 바닥바닥 움직이는 거 단타 쳐야 되는 장이에요. 오늘은. 단타는 왜 치냐면, 사실 오늘 2차전지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온 레벨에서 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좀 배트 짧게 잡고 들어가야죠. 들어갈 거면. 길게 잡고 들어가기에는 이미 조금은 올라있는 구간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야겠죠. 전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한 16만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는 해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저는 11만원이 바닥이었다라고 보고 16만원? 뭐 갖다가 50% 정도 11만원 기준 16만원, 17만원 요 레벨 사이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본 생각이기는 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저는 이제 30분의 방송을 마치고 이제 뒤에 또 방송 하시겠죠?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제 개인 유튜브를 또 켜야 되는데, 또 개인 유튜브에서 잠시 후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유튜브로 넘어가면 물부터 떠가겠어요. 지금 목말라 죽겠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요. 목이 마른데.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유튜브, 텔레그램, 그리고 제 와우넷 홈페이지 한 번씩 들리셔가지고 참고들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이제 어제부터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30분씩. 조금씩 계속 이제 컨텐츠도 올리고 할 겁니다. 예.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